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서 내 인생이 끝날 뻔한 그날. 차가 미끄러지듯 스치며 다가오는 순간 나는 그냥 눈을 감았다.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스치기 무섭게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모든 게 검게 물들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코에 꽂힌 관, 팔에 꽂힌 주사,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는 한 쌍의 차가운 눈동자. 유라 씨,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한 발만 늦었어도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메스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유디였다. 세브란스 병원의 엘리트 외과 의사, 30대 초반의 나이로 이미 교수 자리를 꿰찬 스타. TV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치며 맥박을 재는 순간 나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왜일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내가 이 여자의 손길에 이렇게 떨릴 줄이야. 그날 이후 나는 유디를 잊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했다. 날카로운 턱선, 깊고 검은 눈, 그리고 입가에 살짝 걸린 미소, 한국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하지만 나는 유라일 뿐이었다. 평범한 회사원, 28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특별한 꿈도 없는 여자. 가족은 시골에, 친구들은 바쁜 일상에 묻혀. 내 삶은 그저 반복되는 지하철 타기, 야근, 그리고 가끔의 고독한 밤이었다. 그런데 유디는 달랐다. 그녀는 빛이었다. 내 생명을 구한 빛. 퇴원 후 나는 그녀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유디 선생님,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어쩌면 바쁜 그녀에게는 그런 편지가 수십 통쯤 될 테니까. 나는 그냥 포기하려 했다. 그런데 운명은 장난꾸러기였다. 2달 후 나는 새 직장에 들어갔다. 삼성생명보험의 마케팅팀 입사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녀를 봤다. 아니, 그녀가 우리 팀의 컨설턴트였다. 유디. 그녀의 이름이 슬라이드에 떠올랐을 때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안녕하세요, 유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보험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나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유라 씨. 여기서 만나다니 세상 참 좁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놀라움은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 애썼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날 하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여기서는 그냥 유디 씨라고 불러요. 직장 동료니까요.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어쩌면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다. 프로젝트 미팅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로 팀을 이끌었다. 한국 기업 문화답게 미팅은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상사의 압박, 끝없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야근의 연속. 하지만 유디는 달랐다. 그녀는 피곤한 팀원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며 쉬엄쉬엄 하세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이 느껴졌다. 서울의 빠른 리듬 속에서 그녀는 오아시스 같았다. 어느 저녁, 미팅이 늦게 끝난 후 우리는 둘이 남았다. 회의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네온 쌓인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는 그 광경은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출렁였다. 유라 씨, 그날 당신을 본 순간 왜 그랬을까요? 그냥 본능이었어요. 당신의 눈빛이 포기하지 말라는 듯 했거든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그녀의 눈에 스며든 감정은 단순한 의사의 자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디 씨, 당신은 왜 의사가 됐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때문에요. 어린 시절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누군가를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동시에 나 자신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 밤,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다. 비가 그친 서울 거리는 습기 찬 공기로 가득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뜨끈한 호떡을 사 먹으며 우리는 웃었다. 유디의 웃음소리는 종소리 같았다. 그녀가 내 손을 스치며 유라 씨, 당신 덕분에 오늘 피곤이 풀려요 라고 말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단순한 감사. 아니, 더 깊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다. 특히 여자 둘이서.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냥 느끼고 싶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에 함께 카페에 가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디는 명문대 의대 출신, 하지만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랐다. 아빠는 항상 최고가 되라고 하셨어요. 결혼도, 직업도. 하지만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공감이 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서울에서 성공이란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다. 그러나 그 다리는 아직 약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유디의 태도가 변했다. 미팅에서 그녀는 더 엄격해졌다. 유라 씨, 이 데이터는 틀렸어요. 다시 해요. 그녀의 지적이 날카로워질수록 나는 긴장했다. 왜일까? 그녀의 시선이 나를 피하는 듯 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드는 듯 했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유라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이야기 좀 할까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데이트인가? 한국의 보수적인 직장 문화에서 이런 제안은 위험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 저녁, 우리는 이태원의 작은 바에 갔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유디는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유라 씨, 당신을 처음 본 그날부터 이상했어요. 당신의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직설적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저도. 그래요.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한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요. 우리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 감촉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레즈비언. 그 단어는 아직 내 입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키스는 없었다. 그냥 눈빛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미소를 지었다. 유디의 메시지가 핸드폰에 떠 있었다. 어제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요. 그 단순한 문장이 내 하루를 밝혀주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했다. 붐비는 인파, 커피숍의 라떼 향, 그리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멜로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노래가 흘렀다. 유디의 노래. 프로젝트는 순조로웠다. 우리는 팀원들과 함께 건강보험 캠페인을 기획했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반영한 콘텐츠 노인들의 외로움, 가족의 부담,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압박. 유디는 전문가로서 빛났다. 우리 사회는 효도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죠. 보험은 그걸 보완할 수 있어요.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사랑스러웠다.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는 몰래 카페로 빠져나갔다. 홍대 근처의 작은 디저트숍, 벽에 걸린 그래피티 아트와 부드러운 재즈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우리는 속 이야기를 나눴다. 유디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의대 시절, 나는 항상 남들과 달랐어요. 친구들은 남자친구 이야기로 들썩였지만 나는
그냥 책과 음악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어느 여름날 선배 누나를 만났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 감정이 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몰랐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LGBT에 대한 편견, 그리고 가족의 기대.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해해 주셨을까요? 유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대신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 주말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출장이라는 핑계로. 비행기에서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대는 순간 나는 행복의 절정을 느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그리고 오름의 바람.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유라야,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그날 밤 우리는 바다를 보며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유디의 꿈의학연구소 설립, 한국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일, 내 꿈 작은 책방 차리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 우리의 꿈은 서로를 보완했다. 돌아온 서울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긴장감도 커졌다. 상사가 유디의 컨설팅을 칭찬하며 듀디 씨, 다음 프로젝트도 부탁해요 라고 할 때 나는 질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왜? 그녀는 내 거니까.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우리는 아직 공식이 아니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그런 감정을 숨기게 만들었다. 미팅 중 그녀의 시선이 나를 스치면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어느 날 프로젝트 중 문제가 생겼다. 데이터 오류로 캠페인 지연. 상사가 화를 내며 누가 이걸 책임질 거야 라고 소리쳤다. 모두가 침묵할 때 유디가 나섰다. 제가 감독했어요.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실수였다. 미팅 후 나는 그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유디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바보. 왜 미안해? 우리는 팀이잖아.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품에 안겨 나는 속삭였다. 사랑해. 그녀의 대답은 부드러웠다. 나도.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디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예요. 회사에 와서 기다리신대요.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사생활에는 엄격했다. 유디야, 결혼 생각은 없어.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물었다. 유디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불안했다.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 명동에서 쇼핑, 그리고 가끔의 영화 데이트. 그녀가 내 손을 잡을 때 세상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림자는 드리우기 시작했다. 유디의 동료 의사로부터 소문이 들려왔다. 유디 선생, 요즘 누군가와 가까워진 것 같던데. 그녀는 웃으며 부정했지만 나는 느꼈다. 우리의 사랑은 아직 꽃피지 않은 싹이었다. 그리고 그 싹을 위협하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서울의 더위는 우리의 관계를 시험했다. 프로젝트는 절정에 달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다. 유디의 피곤한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의 눈이 따가웠다. 한국 기업의 갑을 문화 속에서 감정 표현은 사치였다. 유라 씨, 유디 씨랑 잘 맞네. 둘이 붙어 다니잖아. 팀원의 농담에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유디도 변했다. 그녀의 미팅에서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다. 이 부분 더 세밀하게. 유라 씨, 집중해요. 그녀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처음에는 내 실수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나를 향한 거리 두기처럼 느껴졌다. 유디야, 무슨 일 있어?
저녁에 물었을 때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냥 스트레스야. 병원 일도 바빠서. 나는 믿었다. 그녀를 믿었다. 그러나 균열은 작은 일에서 시작됐다. 유디의 생일. 나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제주도에서 사온 핸드메이드 목걸이, 작은 하트 모양에 새겨진 정원이. 우리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촛불 아래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유라야, 고마워. 이게 너무 소중해. 우리는 와인으로 건배했다. 그 밤, 그녀는 내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은 키스. 너 없인 못 살아.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녹아내렸다. 하지만 다음 날 재앙이 닥쳤다.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상사 앞에서 유디가 내 부분을 비판했다. 유라 씨의 분석은 다소 미흡합니다. 이 데이터는 재검토가 필요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왜? 어제의 그녀와 오늘의 그녀는 달랐다. 미팅 후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유디야,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렇게?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유라야, 이건 직장 일이야. 감정으로 할 수 없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럼 우리 감정은? 그건 직장 일이 아니야? 그날 밤 우리는 다퉜다. 내 아파트에서. 너는 날 부끄럽게 만들었어. 나는 소리쳤다. 유디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유라야, 이해해. 내 입장도 생각해봐. 만약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병원에서, 회사에서. 다 끝나. 그녀의 말은 현실이었다. 한국의 LGBT 차별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본 기사들, 커밍아웃 후 해고된 사람들, 가족과 끊어진 이야기들. 나는 울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그 후 우리는 잠시 거리를 뒀다. 하지만 그리움은 더 커졌다. 유디의 메시지, 미안해. 사랑해. 나는 답했다. 나도. 하지만 아파. 우리는 다시 만났다. 한강에서. 비가 내리는 그날, 우리는 우산 아래 서서 서로를 안았다. 다시 시작하자. 조심스럽게 유디의 약속에 나는 믿었다.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유디의 가족 모임. 그녀의 아버지가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을 때 유디는 웃으며 거절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유라야, 아빠가 의심해. 요즘 나랑 너무 가까운 사람 없냐고. 나는 불안했다. 그럼. 숨겨.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은.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태민. 마케팅 팀의 신입, 유디의 대학 동기. 그는 유디를 누나라고 부르며 다가왔다. 유디 누나, 오랜만. 같이 밥이나. 그의 미소는 밝았고 유디도 웃었다. 나는 질투했다. 왜? 태민은 정상이었다. 남자, 매력적, 가족이 좋아할 타입. 저녁 미팅 후 태민이 유디를 데리러 왔다. 유디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유디가 나를 보며 유라야, 나 먼저 갈게라고 할 때 내 심장이 무너졌다. 그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유디의 전화가 왔다. 태민이. 그냥 동기야. 걱정 마.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태민에게 물었다. 유디 씨랑 어떤 사이예요? 그는 웃었다. 그냥 친구. 왜? 질투. 그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아니. 그냥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은 취약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두려움. 여름 끝자락, 우리는 휴가를 갔다. 부산의 해운대.
바다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유라야, 여기서 영원히 살자 유디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균열은 여전했다. 태민의 메시지가 유디의 폰에 떠올랐다. 누나, 다음에 서울에서 봐요. 나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가을이 왔다. 서울의 단풍이 물든 거리, 우리의 관계도 변색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유디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났다. 주말에 그녀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영화를 보며 안겼다. 유라야, 너만 있으면 돼.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태민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그는 유디의 병원 세미나에 초대받아 서울로 왔다. 유디 누나, 같이 가자. 그의 제안에 유디는 나를 불렀다. 유라야, 같이 갈래? 세미나 날, 나는 불편했다. 태민의 시선이 유디에게 머물렀다. 누나, 예뻐. 그의 칭찬에 유디가 웃을 때 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저녁 파티에서 태민이 유디를 데리고 춤을 췄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한국의 사교 문화 모두가 웃고 마시고 연결되는 그 속에서 나는 외로웠다. 유디가 돌아와 미안, 그냥 춤이었어 라고 했지만 나는 믿기 힘들었다. 그 후 다툼이 잦아졌다. 태민이 너 좋아하나 봐. 내 말에 유디는 화를 냈다. 그만해. 그는 그냥 친구야. 너처럼 의심하지 마.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울며 말했다. 그럼 왜 날 피하는 것 같아? 직장에서, 가족 앞에서 유디는 한숨을 쉬었다. 유라야, 현실을 봐. 우리는 위험해. 그 위험은 곧 현실이 됐다. 유디의 아버지가 병원을 방문했다. 유디야, 결혼 상대는 언제 데려올 거야? 그의 말에 유디는 고려라고 대답했다. 나중에 그녀가 나에게 털어놓았다. 태민이를 소개할까 봐. 아빠가 그 애를 좋아하거든. 그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태민. 왜? 나 있는데. 유디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하지만 아빠의 건강이 나쁘신데 스트레스 주기 싫어. 나는 도망쳤다. 그날 밤 나는 친구의 집으로 갔다. 유라야, 왜 그래? 친구의 물음에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레즈비언 사랑, 배신의 두려움. 친구는 안아주며 강해져.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변화는 느렸다. 다음 주 나는 유디를 피했다. 그녀의 메시지 무시, 전화 끊음. 그녀가 회사로 찾아왔다. 유라야, 제발. 이야기하자. 회의실에서 그녀의 눈은 붉었다. 태민은 아니야. 그냥 핑계였어. 너만 사랑해. 우리는 화해했다. 키스로. 하지만 그 키스는 절박했다. 그러나 배신은 다가왔다. 태민이 나에게 연락했다. 유라 씨, 유디 누나에 대해 물어봤어? 사실 누나가 나한테 관심 있어. 거짓말. 하지만 그의 말은 독이었다. 나는 유디에게 물었다. 태민이 뭐래? 너 그 애 좋아해. 유디는 부정했다. 믿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프로젝트 후속 미팅에서 긴장이 고조됐다. 상사가 유디 씨, 유라 씨와의 케미가 좋네라고 농담하자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유디의 얼굴은 굳었다. 그냥 직장 동료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왜 부정해? 그날 저녁 우리는 큰 싸움을 했다. 너는 날 부끄럽게 만들어. 유디 소리쳤다. 왜? 우리 사랑이 부끄러워. 내 반문에 그녀는 침묵했다. 아니. 사회가 그래.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헤어졌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겨울이 왔다. 서울의 눈보라가 우리의 마음을 얼렸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직장에만 매달렸다. 야근, 보고서,
그리고 고독한 밤, 유디의 빈자리가 컸다. 그녀의 미소, 손길, 모든 게 그리웠다. 친구들은 시간이 약이야 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이 사랑은 운명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새 프로젝트. 유디가 다시 컨설턴트로 불려왔다. 첫 미팅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다. 유라 씨, 오랜만이에요. 형식적인 인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팅 내내 그녀의 시선이 나를 피했다. 왜? 상처가 아직 아팠나? 미팅이 끝난 후 그녀가 나를 불렀다. 유라야, 커피 한 잔. 우리는 옥상으로 갔다. 눈이 내리는 서울 전경 아래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헤어지자고 한 거 후회해. 나는 울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의 대답은 그래 였다. 우리는 다시 안겼다. 하지만 그 안기는 불안정했다. 태민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유디의 병원 파티에 초대됐다. 누나, 같이 가자. 그의 메시지를 본 유디는 나에게 말했다. 가지마, 나 혼자 갈게. 하지만 나는 따라갔다. 파티장에서 태민이 유디를 안고 춤을 췄다. 술 기운에. 아니, 의도적이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다가갔다. 유디야, 가자. 태민이 웃었다. 유라 씨, 방해하지 마. 누나랑 나 잘 맞아. 그날 밤 우리는 폭발했다. 태민이랑 뭐야? 내 외침에 유디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폰에 태민의 메시지, 누나,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데이트, 나는 봤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유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야. 태민이가 강요한 거? 믿을 수 없었다. 배신의 맛은 쓰디썼다. 나는 도망쳤다. 병원으로. 유디의 사무실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 왜 날 속여? 내 울음에 그녀는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밀쳤다. 가지마, 너는 자유야. 태민이랑 행복해. 다음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회사 대형 회의실. 전사 미팅. 유디가 건강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녀는 빛났다. 의료의 미래는 예방에 있어요. 모두가 박수쳤다. 그런데 Q&A 시간, 상사가 나를 지목했다. 유라 씨, 당신이 유디 씨의 생명 구한 이야기 들었어요. 특별한 인연이네요. 웃음이 터졌다. 유디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건 그냥 환자 케이스예요. 유라 씨는 운이 좋았을 뿐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로 의료를 오해하지 마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녀의 말은 조롱이었다. 그냥 환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모두의 시선 속에서 나는 눈물을 참았다. 왜 날 이렇게? 미팅 후 나는 그녀를 마주쳤다. 유디야, 그게 무슨?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유라야, 미안. 하지만 여기선 그렇게 해야 해. 우리 관계를 숨기려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배신의 절정. 그녀는 나를 구한 의사였지만 이제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이었다. 회의실에서의 그 말은 나를 파괴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눈물, 후회, 분노. 왜 날 구한 거야? 왜 사랑한 척한 거야? 유디의 메시지가 왔다. 유라야, 제발 만나자. 설명할게. 나는 무시했다. 한국의 겨울은 춥다. 내 마음처럼. 그러나 치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내 어머니? 시골에서 올라오신 엄마가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딸아, 사랑은 아프지만 그게 삶이야. 내 할머니도 옛날에 비슷한 아픔 겪으셨어. 엄마의 이야기,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 한국의 전통 속 숨겨진 이야기들.
나는 울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했어요. 엄마의 대답은 그게 내 선택이야. 엄마는 내 편이야. 그 힘으로 나는 유디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유라야, 그날. 미안해. 태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그냥 내게 가족을 소개하려 했어. 하지만 내가 거절했어. 그 메시지는 장난이었어. 그녀의 설명에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날 조롱했어? 유디의 눈물이 흘렀다. 두려웠어. 상사가 의심할까봐, 우리 관계가 드러날까봐. 하지만 그건 실수였어. 너를 잃는 게 더 무서웠어.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도록. 우리의 상처, 사회의 압박, 그리고 미래. 유라야, 나랑 같이 살아줄래? 병원 근처로 이사가자. 그녀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하지만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봄이 왔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강이 보이는 곳, 직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동료였다. 하지만 퇴근 후 우리는 연인이었다. 태미는 사라졌다. 그는 유디의 단호한 거절에 물러났다.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디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우리는 함께 병원을 지켰다. 아빠, 제 파트너예요. 유라예요. 유디의 커밍아웃에 아버지는 놀랐지만 결국 안아주었다. 딸아, 내가 행복하면 돼.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한 시선들, 편견의 속삭임.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이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다. 드라마 속 레즈비언 커플들, 거리 시위의 무지개 깃발. 우리는 그 변화의 일부였다. 어느 날 한강변에서 우리는 산책했다. 유디야, 내가 날 구한 그날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어. 그녀의 미소에 나는 키스했다. 나도. 너 덕분에 살아. 이 사랑은 드라마틱했다. 아픔과 기쁨, 배신과 용서.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의 불빛 아래 우리는 걸었다. 영원히.